산타페 터보 가솔린이 처음엔 차값이 235만원 더 쌌지만 유류비 때문에 오히려 145만원 더 비싸진 거죠. 안녕하세요. 가격표 번역기 차파고입니다. 2부에서는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저렴하게 타고 싶다 싶으신 분은 트렌디에 드라이브 와이즈 추가하셔가지고 3,160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트렌디가 깡통 등급이라고 해도 일단 필요한 편의 옵션은 다 있습니다. 전자석 가죽 시트에 앞좌석 열선 시트 있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에 버튼 시동 스마트키까지 웬만한 건 다 있습니다. 거기에 기아차가 하이 등급일 때는 8인치 디스플레이를 넣을 수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렌토는 트렌디 등급부터 후방 카메라가 포함된 8인치 디스플레이를 기본 적용해주기 때문에 굳이 130만원 줘가면서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넣을 필요 없습니다. 드라이브 와이즈를 넣어줘야 하는 이유는 일단 후측방 충돌 방지 기능이 포함된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각지대 경고장치가 안전운전에서는 매우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이라 웬만하면 넣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거기에 안전하차 보조나 전자식 차일드락은 아이들을 뒤에 태우시는 분이라면 꼭 있어야 할 옵션이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정차에서 재출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한적한 도로뿐만 아니라 밀리는 길에서도 사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지 않아서 고속도로 주행 보조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별로인 거 아니냐고요? 네, 아닙니다. 어차피 고속도로 주행 보조의 핵심이 고속도로 관속 단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여주는 건데요. 그냥 애초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한 110에서 120km로 놓고 다니면 카메라에 찍힐 일은 거의 없죠.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없어도 차선 중앙으로 가고 앞차와의 거리를 잘 띄우고 다니는 건 문제없이 작동되기 때문에 굳이 유보 내비게이션을 추가할 필요는 없습니다. 1번 조합이 2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유보 내비게이션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8인치 디스플레이도 스마트폰 연결하면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로 티맵이나 카카오 앱이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필수로 넣을 필요는 없죠. 통풍 시트 없는데요. 엉덩이와 등에 땀이 많이 차는 분 아니라면 통풍 시트 쓸 일도 없습니다. 통풍 시트 넣자고 290만원이나 줘가면서 프레스티지 가기는 좀 아쉽죠.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 없는데요. 오토 에어컨이 편하긴 하겠지만 수동 에어컨도 쓰다 보면 금방 적응합니다. 굳이 필수로 들어가야 될 옵션은 아니에요. 스마트 테일게이트 없는데요. 전동 테일게이트 좋긴 좋죠. 그런데 뭐 테일게이트 자주 여시나요? 10번 운전해서 한 번이나 연다? 그렇다면 전동 트렁크는 필수로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한 옵션은 다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프레스티지에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추가하셔가지고 3,54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번 조합 대비 385만원 올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스티지 와야 하는 이유는 어쩔 수 없죠. 이왕 소렌토 사기로 한 거 1열 통풍 시트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왜 옵션으로 따로 안 파는지 모르겠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필요하면 프레스티지 가야죠. 거기에 뒷좌석 아이들을 위한 열선 시트도 적용되는데요. 뒷좌석 열선 없는 패밀리카는 생각할 수가 없죠. 독립 제어 풀 오토 에어컨도 뒷좌석에 아이들 태우는 분이라면 꼭 한번 생각해봐야 될 옵션인데요. 아이들 태우고 다니려면 안 그래도 정신없는데 수동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 풍량 조절하려면 정말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오토 에어컨 있는 차를 사는 게 맞고요. 스마트 파워 테일게이트도 뭐 셀토스나 니로 같은 차야 차도 낮고 트렁크도 크지 않기 때문에 수동이어도 상관없지만 소렌토 같이 큰 차는 테일게이트도 크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들어 올리고 닫기에는 좀 버거운 감이 있습니다. 특히 좀 작은 여성분들의 경우 트렁크 닫기가 좀 난감해질 때도 있고요. 거기에 아이들 장난감이나 자전거 같은 거 트렁크에 넣고 다니시면 자주 꺼내게 되기 때문에 전동 테일게이트는 필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도 무선으로 업데이트 되는 내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자주 내비 업데이트 안 해도 돼서 편하기도 하고, 전좌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적용에 기아페이도 낭낭하게 챙겨주니까 95만원 내고 유보 내비 넣을만 하죠. 그리고 유보 내비를 넣어야만 스마트 크루즈와 연동되어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활성화됐는데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카메라 단속 구간에 맞춰 속도 줄이는 것도 좋지만 심한 정체 시에도 좀 더 빛을 발합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선 차가 정차 후에 3초가 지나면 자동으로 재출발을 지원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고속도로 주행 보조가 활성화된 차는 3초 이상 멈춰 있어도 앞차가 출발하면 별다른 조작 없이 알아서 잘 따라갑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앞차를 별다른 조작 없이 차가 잘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되게 편해지거든요. 마지막으로 프레스티지에서는 유보 내비를 넣으면 운전석 자동 쾌적 제어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에어컨을 키면 통풍 시트가 켜지고 히터를 넣으면 열선 시트가 들어옵니다. 이거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번번이 눌러주는 것보다 훨씬 편하죠. 2번 조합이 3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12.3인치 계기판 없습니다. 하지만 뭐 계기판으로 내비게이션이 떠 있는 것도 아니고 가운데 4.2인치 컬러 LCD로도 웬만한 차량 정보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건 필수가 아니죠. 운전석 메모리 시트 없는데요. 어차피 혼자 운전하는 차라면 메모리 시스템 쓸 일이 없죠. 이지 액세스 기능이 안 되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뭐 그거 없다고 차에서 못 내리는 것도 아닐 뿐더러 소렌토는 애초에 전동식 스티어링 조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지 액세스도 뭐 반쪽짜리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라운드 뷰 모니터 기능 없는데요. 전방 주차 센서가 없다면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필요하겠지만 소렌토는 전방 주차 센서가 있기 때문에 서라운드 뷰 없어도 됩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데요. 헤드업 디스플레이에서 보는 정보나 계기판에서 보는 정보나 뭐 크게 다를 게 없습니다. 어차피 프레스티지에선 추가도 못하는 옵션이기 때문에 아쉬워할 필요가 없어요. 풀옵션에 가까운 조합은 없을까 싶으신 분은 노블레스의 드라이브 와이즈 10.25인치 유보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추가하셔가지고 3,915만원에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조합 대비 370만원 올랐습니다. 12.3인치 계기판이 꼭 필요할까 싶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됩니다. 지금이야 뭐 12.3인치 계기판 있는 차가 얼마 안 되지만 한 5년 10년 지나면 이제는 뭐 K3 같은 차에도 12.3인치 계기판 달리기 시작할걸요? 그럴 때 내 차만 그냥 일반 바늘 계기판이다? 그러면은 기변 욕구가 막 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걸 생각하면 그냥 12.3인치 계기판은 넣을 수 있을 때 넣는 게 좋습니다. 각종 테마뿐만 아니라 디자인도 이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오는 만족도가 높고요. 후방 모니터도 적용되기 때문에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됩니다. 2열 수동 선커트는 뒷좌석에 아이들 태우시는 분들에겐 참 좋은 옵션인데요. 아무래도 애들이 잠들 때 햇빛이 들이치면 부스럭거리면서 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커튼이 있으면 그럴 일 없겠죠. 이것도 노블레스 이상에서만 볼 수 있는 옵션이니까 포기할 수 없습니다. 부부가 운전하는 차라면 운전석 메모리 시스템이 번갈아 가며 운전할 때 좋고요. 서라운드 뷰 모니터는 아무래도 주차가 조금이라도 걱정되는 분이라면 큰 고민 없이 넣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셀토스나 투싼급 차량에 들어가는 서라운드 뷰는 진짜 돈 낭비 같은데 소렌토급부터는 차가 좀 커서 그런지 주차할 때 있으면 마음이 편하고 좋긴 하더라고요. 거기에 노블레스의 경우 프레스티지 트렌디와 다르게 유보 내비게이션을 넣었을 때 리모트 360 뷰도 지원하는데요. 이거 뭐 쓸 일이 얼마나 있을까 싶지만 일단 기능은 많은 게 좋잖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단일 옵션 치고 가격이 70만원이나 해서 이거 넣어야 되나 싶었지만 현대 기아차 전 차종 중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가장 싸게 넣을 수 있는 차가 바로 소렌토이기도 합니다. K5만 해도 무려 75만원이나 하니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워낙 실 유저들의 만족도가 높은 옵션이기도 하고 운전하는 내내 보는 기능입니다. 차량의 속도나 내비게이션 정보뿐만 아니라 차로 유지 보조 기능과 차량 좌우측 사각지대 차량 유무까지 알려주니까 내비게이션이나 계기판을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웬만하면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번 조합이 4번 조합에 비해 부족한 게 있는데요. 퀼팅 나파 가죽 시트 없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도 천연 가죽 시트이기 때문에 굳이 퀼팅 나파 가죽 시트까지 필요 없죠. 운전석 10웨이 파워 시트도 없는데요. 운전석이 익스텐션 되는 부분이 좋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이거 없다고 시트가 나빠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GV80처럼 허리 쪽 볼스터가 움직이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거는 필수가 아닙니다.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없는데요. 좁은 공간에서 차 빼고 넣을 일이 많다면 모를까 일반 아파트 주차장에선 공간이 충분하잖아요. 괜히 이거 하자고 300만원 더 주고 시그니처 갈 필요 없습니다. 스마트 커넥터 없는데요. 이거는 빌트인 캠이 음성 녹음만 되었어도 추천할 만한데 아직 음성까지 열어줄 생각은 없는 듯 합니다. 거기에 기아 디지털 키와 터치 센싱 아웃사이드 도어, 스마트폰 무선 충전을 묶어서 90만원에 파는 건 정말 너무 사악하죠. 여기다가 크렐 오디오까지 묶어줬어도 뭐 이 정도 가격엔 넣을만한가 하고 봤는데 크렐 오디오도 따로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스마트 커넥트를 넣어야 되나 싶습니다. 소렌토 2.2 디젤 풀옵션은 얼마일까요? 시그니처에 드라이브 와이즈, 스타일,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렐 사운드 오디오, 스마트 커넥트 추가하셔가지고 4,3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됩니다. 3번 조합 대비 445만원 올랐습니다. 시그니처에만 달리는 1열 도어 차음 글라스는 좌우의 풍절음을 막아줘서 좋고요. 실내에 달리는 무드램프도 시그니처만의 특권이죠. 천연 가죽 시트보다 더 좋은 재질의 퀼팅 나파 가죽 시트는 재질도 재질이지만 아무래도 퀼팅이 박혀있기 때문에 남들이 봐도 뭐야
이 차 심상치 않은데? 이런 느낌을 주고요. 원격 주차 보조도 뒷좌석에 아이들 태우시는 분들에겐 한번 고민해볼 만한 옵션입니다. 아무래도 카시트 태울 때 공간이 좁으면 아이들 태우기 불편하니까요. 스마트 커넥트에 빌트인 캠은 보조 배터리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차 중에도 녹화가 되고요. 버튼을 눌러주면 설정하기에 따라서 타임레스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재밌는 영상 만들기도 좋습니다. 터치 센싱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은 도어컵에 손을 집어넣으면 잠금이 해제되고 도어 핸들에 손을 대면 문이 잠깁니다. 눌러서 잠그는 거나 뭐 다를 거 있나 싶은데 원래 사람이 한두 가지 동작 더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귀찮다, 괜찮지 않다 결정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터치식 핸들이 문 열기가 편하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스타일의 경우 휠 인치가 18인치에서 20인치로 늘어나는 것 뿐만 아니라 헤드램프 형식이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로 바뀌는데 방향 지시등도 LED로 바뀝니다. 이게 전구로 깜빡거리면 되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시그니처가 아니라도 LED 턴 시그널이 좀 아쉽다면 스타일을 넣는 건 뭐 취향에 따라 추천드리긴 합니다. 근데 좀 비싸긴 하죠. 한눈에 보는 옵션표입니다.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3,1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각종 충돌 방지 보조에 전면 차암 글라스, 열선 가죽 스티어링, 1열 열선 시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에 후측방 충돌 경고, 8인치 디스플레이와 후방 카메라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최소한의 패밀리카가 필요하다 싶으신 분은 385만원 더 주시고 2번 조합 3,54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앞좌석 통풍 시트에 뒷좌석 열선 시트, 독립제어 풀 오토 에어컨에 전동 테일게이트와 유보 내비게이션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전자식 변속기와 각종 하이테크 옵션을 추가하고 싶다 싶으신 분은 370만원 더 주시고 3번 조합 3,915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2.3인치 LCD 계기판에 2열 수동성 커튼, 운전석 메모리 시트, 서라운드뷰 모니터,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 다이어식 변속기에 패드 시프트까지 챙기게 됩니다. 나는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풀옵션으로 사야겠다 싶으신 분은 445만원 더 주시고 4번 조합 4,360만원에 구매하시면 되는데요. 1열 도어 차암 글라스, 앰비언트 무드램프, 퀼팅 나파가죽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프로젝션 LED 헤드램프, 크렐 오디오에 빌트인 캠, 디지털 키, 터치 센싱, 도어 핸들까지 챙기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당히 옵션 넣고 탈 거면 2번 조합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보는데요. 핵심 디자인인 다이어식 변속기와 패드 시프트, 12.3인치 LCD 계기판 생각하면 3번 조합을 포기하기가 쉽지 않죠.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최소한의 내장 옵션은 적어도 3번 정도는 가야 되니까요. 동급 차량 비교해보겠습니다. 소렌토가 많이 커지긴 커졌습니다. 특히 차 길이와 휠베이스가 동급인 산타페에 비해 좀 더 크죠. 산타페는 소렌토에 비해 길이는 40mm, 휠베이스는 50mm, 좌우폭도 10mm 작은데요. 이 정도 차이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봤을 때 느껴지는 전체적 부피 차이가 아무래도 소렌토가 더 커 보입니다. 펠리세이드는 소렌토에 비해 길이는 170mm, 휠베이스는 85mm, 좌우폭도 75mm나 더 큰데요. 소렌토가 커졌다고 해서 펠리세이드랑 크기로 비벼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펠리세이드가 진짜 크긴 크네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가격 비교해 볼 건데요. 일단 펠리세이드는 소렌토보다 약 400에서 500만원 정도 더 비쌉니다. 그런데 세세한 옵션들이 이번 비교에선 뺐고요. 3번 옵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렌토는 산타페 2.2보다 85만원 더 비쌉니다. 산타페 2.0 가솔린 터보보다는 235만원 더 비싸고요. 물론 앞으로 산타페가 페이스리프트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렌토가 산타페에 비해 비싼 건 팩트긴 합니다. 이제 취등록까지 하는 가격을 알아볼 텐데요. 소렌토 2.2 디젤의 취등록세는 약 221만원에서 305만원까지 발생하며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약 274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산타페 2.2 디젤과의 가격 차이는 91만원으로 벌어졌고요. 산타페 2.0 가솔린 터보와의 가격 차이는 251만원으로 더욱 벌어지네요. 이제 유류비 계산해 볼 건데요. 소렌토는 1km 운행 시 94원이 소모되며 3만 km 운행 시 283원이 듭니다. 산타페 2.2 디젤은 약 21만원이 더 들고요. 산타페 2.0 터보 가솔린은 206만원이나 더 들죠. 확실히 산타페 가솔린 차량이 주유비가 많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름값을 똑같이 500만원 쓴다고 생각하면 소렌토는 52,963km를 가지만 산타페는 49,259km로 약 3,704km를 덜 가게 되고요. 산타페 2.0 터보 가솔린은 36,045km로 약 22,313km를 덜 가게 됩니다. 이거 보니까 왜 기아에서 2.0 터보를 거르고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내놓게 되었는지 좀 알 것
것 같은데요. 2.0 터보가 차가만 보면 싸긴 하지만 유류비 생각하기 시작하면 고르기가 쉽지가 않죠. 자, 이제 유류비와 자동차세, 취등록세까지 포함한 3년 6만 킬로 유류비 비교해 보겠습니다. 소렌토는 3년 6만 킬로 운행 시 유지비가 약 1,012만원 들고요. 그에 비해 산타페 2.2 디젤은 1,049만원으로 소렌토에 비해 37만원 더 듭니다. 산타페 터보 가솔린은 1,393만원으로 소렌토에 비해 무려 381만원 더 들죠. 그래서 2.0 가솔린 터보의 경우 취등록세나 세금은 쌀지언정 주유비에서 엄청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차량가액에 유지비까지 다 포함하여 계산해보면 3번 조합 기준으로 봤을 때 산타페 2.2 디젤은 약 48만원 덜 들고 산타페 2.0 터보 가솔린은 오히려 146만원 더 듭니다. 산타페 터보 가솔린이 처음엔 차값이 235만원 더 쌌지만 유류비 때문에 오히려 145만원 더 비싸진 거죠. 물론 주행 거리가 적다면 터보 가솔린도 좋은 선택이긴 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차를 타고 다닌다면 아무래도 가솔린보단 디젤 엔진이 답이긴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 차량 주행 능력 비교해볼 건데요. 산타페 디젤과 비교해보면 아무래도 소렌토가 더 가볍기 때문에 같은 마력에 같은 토크라고 해도 살짝 더 소렌토가 앞서는 수치를 보여주고요. 거기에 DCT 미션인 점도 무시할 수가 없죠. 그에 비해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비교해보면 소렌토가 초반에 디젤 엔진의 토크로 살짝 먼저 치고 나가는 듯 하지만 얼마 안 돼서 바로 산타페가 앞질러 나가긴 합니다. 거기다 고속으로 올라갈수록 2.0 터보 가솔린이 더 잘 나가긴 하죠. 그렇다고 해서 2.2 디젤 엔진이 무시할 수 있는 엔진이 아닙니다. 길거리에 다니는 하얀색 카니발이나 하얀색 산타페들 보시면 다들 날라다니죠. 이로써 차파고가 제안하는 최상의 가성비 조합은 끝났습니다. 어떤 차를 구매하실지 마음의 결정은 되셨나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